재건축하면 딱 여러분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파트 부셨다가 다시 짓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제 재건축에 대해서도 좀 한번 개념 정리 뭐 비슷하게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주택 재건축 사업은요, 일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2조 2호 다목에서 법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내리고 있느냐?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라고 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개발과의 차이점이 있죠.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은 재개발이지만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해요. 하지만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 바로 이 지역이 주택 재건축 사업의 대상지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해 보면 재개발은 전체를 다 도로까지 해집어가지고 새로운 그 지역으로 탄생시키는 거고, 네. 재건축은 일단 뭐 말씀하시는 내용 안에서도 건축물이라고 구체적으로 좀 표현을 해주네요. 네. 기반 시설은 두고 건축물을 정비한다는 의미가 좀 들어가는 걸로 봐서는 도로나 이런 것들은 냅두고 건물을 헐었다 새로 만드는구나 생각해도 무방할까요?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반 시설은 양호하다는 거죠. 이런 거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네. 이렇게 느끼면 재건축하면 딱 여러분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파트 부셨다가 다시 짓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2층 단독주택 많은 곳도 이런 곳도 있어요. 네, 주로 맞습니다. 어떤 곳일까요? 강남 같은 곳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도시가 생기면서 기반 시설은 아직 다 뭐 해집긴 애매해요. 근데 건물들이 뭐 예전에는 왜 2층 단독주택 양옥집들 많이 유행했을 때 네. 그때 막 지었었는데 지금은 그 집만 보시고 아파트도 지으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이 드는 곳들은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여기 2층 집밖에 없네, 큰 아파트 없으니까 재개발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는 재건축 사업 대상이다 라는 것들을 좀 알아두시는 게 이 재건축 투자할 때 좀 필요한 정보가 아닌가 싶어서 좀 얘기 드렸고요. 요걸 좀 지역적으로 좀 나눠보면은 일반적으로 재개발하는 곳들은 강북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동남 쪽이죠. 그러니까 강남 쪽은 나중에 만들어진 지역들이니까 이런 곳들은 주로 이제 재건축 대상지가 좀 많이 있다. 네. 심지어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방배동 뭐 이런 곳들 가면은 단독주택이라서 재개발인 줄 알아가지고 재개발 사업 방식으로 초점을 맞춰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네. 이런 분들을 조금 신경 쓰시면 부동산 투자의 팁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대상 요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단독주택 재건축과 공동주택 재건축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아까 동산이 형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이 아파트 헐고 새 아파트 짓는다 그런 개념으로만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독주택도 당연히 재건축 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단독주택의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대상 요건을 보면요. 기존의 지역에 그 지역에 단독주택 200세대 이상 또는 역시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공통 요건이 되겠죠. 도로 등 정비 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서 인근 지역의 정비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이 요건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요건이 나오죠. 노후 불량 건축물이 해당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일 것, 또한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당해 지역 내 건축물 수의 10분의 3 이상일 것을 바로 단독주택 재건축의 정비구역 지정 대상 요건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공동주택을 살펴봐야겠죠. 네. 예, 공동주택, 즉 아파트, 아파트가 대상이 되겠죠.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대상 요건을 보면요. 자, 노후 불량 건축물로서 기존 또는 예정 세대 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200세대 이상이었죠. 하지만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역시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이 공동주택의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대상 요건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 그러니까 어쨌든 뭐 불량한 건축물이라고 생각합시다. 우리 좀 뭐 혼자 살기 어려운 건축물이고 뭐 쓰러질 것 같고, 그렇죠. 금 많이 가 있고, 요거 툭 치면 손을 쳐도 나갈 것 같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해당 지역 안에 3분의 2 이상 또는 이니까 또는 이런 것들이 당해 지역 안의 건축물의 2분의 1 이상. 네. 이거 못 알아먹겠어. 이거 무슨 뜻일까?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해당 지역 동그라미 해보세요. 당해 지역 동그라미 해보세요. 해당이나 당해나 뭐 앞뒤가 바뀌었는데 뭐 같은 의미 같은 아닌가 의미일 거예요. 예. 싶은데 어쨌든 그 안에 중요한 건 건축물 수하고 건축물은 달라요. 그죠? 네.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또는 건축물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네. 이건 무조건 갖춰야 되고 그렇죠.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우리가 보는 그 재개발될 지역에 건물 수의 10분의 3, 30%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15년이 경과한 게 30%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새롭게 주택 재건축 단독주택 사업 방식으로 지정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이제 당시에 우리가 판단할 볼 수 있는 근거인 거죠. 그렇죠. 그 판단 기준이 있었던 얘기죠. 네, 뭐 사실은 이제 그 건물 수, 뭐 건축물 수, 건축물 요 지금 단어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 다른 분들한테 좀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스타벅스 나갑니다. 스타벅스 2잔에 케이크 하나 들어간 거 만 땡땡땡 뭐 중반 해가지고 제가 2분 추첨해서 드리겠습니다. 잘 설명해 주시면은 그걸 근거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네. 우리 약속을 지키는 채널, 동산형 채널, 많은 뭐 구독과 좋아요, 뭐 이런 거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여기가 주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구역 지정이 돼가지고 또 뭐 빵! 내 집값 올라가는 소리 들리는 그런 곳으로 탈바꿈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좀 뭐 숫자나 법률 또 아까처럼 뭔가 좀 이해할 수 있는 표라든지 그림 이런 거 없나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비교 분석한 도표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뭐 근거 법령 자체는 일단 2003년 7월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제정이 실시가 된 이후부터는 주택 재개발 사업이나 주택 재건축 사업이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적용을 받습니다. 차이점은 그 전에는 재개발 사업은 도시 재개발법에서 적용을 받았고 재건축 사업은 주택건설 촉진법에서의 적용을 받았다. 그 부분이 차이점이 되겠고요. 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곳, 그곳이 바로 주택 재개발 사업의 예정지가 되겠고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곳은 주택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안전진단은 실시 여부에 대해서도요, 차이점이 있죠. 주택 재개발 사업은 안전진단이 필요가 없고요. 재건축 사업은 기본 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서 사업 자체가 시행 여부가 결정이 된다. 이런 차이점이 있죠. 그 조합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두 사업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정비 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혹은 건축물 혹은 지상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지만 한마디로 자동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를 하는 거죠. 구역 내에 토지 건축물 지상권이 있으면. 하지만 재건축 사업은 정비 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함께 소유한 사람한테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예, 큰 차이점이 되겠죠.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보자면 재개발 사업은 인프라,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환경을 상비하고 주거환경까지 채워내는 목적이 있고요. 재건축 사업은 주택만 철거가 아니라 기반 시설을 양호하니까요. 주택만 철거하고 새로 신축한다. 이런 개념의 끝나셨나요? 아, 예. 잤네, 잤어. 말씀도 재밌게 해주셔가지고요. 졸았습니다. 네, 보니까 좀 어려운 용어가 있습니다. 법적인 용어도 있고 그래서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금전청산,
합원에 대한 조치 중에 금전 청산과 매도 청구권, 이거는 정확히 쉽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동산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그 금전 청산이라는 거는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쪽 입장에서 너 꺼져, 돈 줄게, 이런 네. 입장의 뉘앙스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매도 청구권 행사 같은 경우에는 나 나갈 거니까 돈 내놔 하는 어떤 주체가 좀 다르다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추후에도 이제 우리 뭐 민현님이 설명해 주시겠지만 공익을 위한 거예요. 약간 네, 그 이렇게 노후화되고 되어서 범죄의 도시가 되어가는 걸 막자는 국가 차원의 사업도 의미가 주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들 그 안에 이제 토지 및 그 경창물, 그 건축물을 갖고 있는 그 조합원들의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좀 분명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뭐 좀 민간 사업 입장에서, 프리한 용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안전진단의 의미가 뭘까요? 네. 우리가 뭐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의미가 벽에 금이 갔나, 건축물이 뭐 이렇게 무너질 소지가 있는가, 그런 부분으로 안전진단을 한다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금방 무너질 것 같은 것들? 네, 금방 무너질 수, 위태위태한 그런 건물. 피사의 사탑? 예. 막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네. 건물이 옆으로 기울어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창틀과 외벽 등 곳곳에 균열이 생겨 조금만 건들면 바로 무너질 듯한 모습입니다.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해당 구역, 지역에 도로나 주차시설, 뭐 소방시설, 소방차가 왔다 갔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잘 다닐 수 있는가, 그리고 편의시설이 얼마만큼 잘 갖춰져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모두 포괄해서 안전진단 내용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도로라는 거는 여건이 뭐 2m가 되지 않아가지고 사람은 다니는데 차가 진행하기는 좀 어려워. 네. 또는 차가 갈 수 있는데 사람은 피할 길이 없어. 이런 네. 것들이 좀 이제 안전진단 목록에 좀 들어간다는 의미인 거죠. 네, 그리고 또 소방도로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기도 해요. 또는 이제 주차를 너무 현저하게 하기 힘든 것들이라든지, 네. 어쨌든 사람 사는데 필요한 시설들이 많이 부족한 것도 안전진단 목록에 들어가는데, 네. 이게 뭐 안전진단하니까 뭐 건물의 안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거는 조금은 문제가 있다. 네. 이런 이야기이신 거죠? 네, 주변의 편의시설까지 포괄적으로 안전진단의 목록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말씀드리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백투더 오세훈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기념? 네. 당선 기념? 컴백 기념? 예. 그때 당시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투자했냐는 걸 알려드리겠어요.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방식이 없어졌죠. 없어졌다고 봐도 그 지정이 없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2009년 쯤 다시 이거를 없애겠다고 발의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2012년 이후로는 이런 산업 방식으로 지정된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으시니까, 네. 그런 거에 또 사기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는 일단은 아직 추가 지정된 곳은 없다라고 좀 알아두시는 것이 이 투자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도 행복이 쏟아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